안녕하세요. 부킹토킹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식사 시스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보건부에서 미국의 식단 피라미드를 바꿔버렸어요. 기존하고 완전 180도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말로 이제서야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식단이 좀 제자리에 설 수 있는, 좀 육류나 지방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이제 앞으로 인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진짜 리얼 푸드를 먹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 과거에 그 잘못됐었던 그 곡물 중심의 식단을 누가 만들었고 그때 그 식단을 주도했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미국의 식단 가이드라인을 지배해온 건 단순한 영양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 그리고 정치, 산업, 도덕관이 섞인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묶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 식단을 주도한 사상은 한 크게 나눠보면 4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4대 이데올로기의 가장 첫 번째, 지방 악마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그 콜레스테롤이 증가된 만큼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늘어난다. 이 논리가 거의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정설처럼 굳어졌어요. 이것의 문제점은 연구가 상당히 광범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차용했어요. 그 연구만 인용하고 일부 국가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처럼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해수욕장 사망률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하고의 판매 관계 이러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프가. 그러면은 해수욕장의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을 팔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처럼 해석한 건데요. 그리고 반대 연구는 무시하거나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만들어질 땐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안전하게 피하자, 일단 문제 생길 소지를 만들지 말자 라는 예방 논리가 그냥 채택돼 버린 겁니다. 그 순간부터 지방은 위험한 물질이 되어버렸고 탄수화물은 안전한 대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과학이라기보다는 위험 회피 중심 보건 이데올로기, 제가 그냥 이름 한번 붙여봤습니다. 위험 회피 중심 보건 이데올로기.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식단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설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이론이 이런 이론에 기반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의 어떤 인류가 이런 식단을 기반으로 식사를 해왔던 겁니다. 두 번째로 칼로리 평등주의입니다. 몸무게는 섭취 열량에서 소모 열량은 뺀 결과다. 이거 참 단순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은 것만큼 얼마나 움직였는가, 얼만큼 소모했는가, 그 결과가 몸무게라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이 이론에 따르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칼로리는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 지침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를 강조해요. 칼로리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 문제점은 호르몬, 특히 호르몬 반응, 그리고 인슐린, 그리고 대사 차이를, 개인 간의 어떤 이런 차이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음식의 질보다 수치 관리 중심 사고, 그러니까 사람을 꼭 기계처럼 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산업 친화적인 논리예요. 왜냐하면 가공식품들도 칼로리만 맞으면 문제 없다는 논리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데 하나는 식물성 기름에 팍팍 튀긴 감자튀김을 먹는 거고, 하나는 고기를 먹어서 건강한 육류와 지방을 먹어서 먹는 칼로리의 질이 상식적으로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상은 영양학을 생리학이 아니고 회계장부처럼 다루는 접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농업식품산업 중심 정책사고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 잘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미국의 식단 가이드라인은 보건부와 농무부가 공동 작성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농무부의 임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임무,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농산물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곡물, 옥수수, 대두 이런 대량 생산 작물은 정책적으로 소비를 떠받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네들을 먹어서 소비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결과 곡물 기반 식단 피라미드가 생겼어요. 이 직전까지 얼마 전에 바뀐 육류와 지방 중심의 어떤 피라미드가 아니고 그 전까지 있었던 곡물 기반 식품 피라미드가 이래서 생긴 겁니다.
저지방과 플러스 고탄수 그리고 가공식품 천국이 돼버린 거죠. 이건 과학 음모론이 아니고요. 정책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먹는 거에서 희한하게 사람들 그리고 정부는 금욕윤리와 식사의 도덕화 이런 해괴한 논리를 먹는 거에다가 이상한 사상을 잘 결부를 시켜요. 이 부분은 좀 철학적이기도 해요. 근데 상당히 강력하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서구 보건 담론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감정이 깔려 있었어요. 절제하는 식사, 소식, 이퀄 좋은 시민, 풍족한 음식, 이건 나쁜 유혹으로 치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이 낀 음식, 이건 곧 그리디, 즉 탐욕이라고 많은 책이나 어떤 관련 저서에서 인용이 되죠. 지방 낀 거 막 부자가 막 배 막 띵띵해가지고 막 개기름 쭉쭉 흘리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다 이런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고기, 지방, 그리고 뭐 버터, 그러니까 뭐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은 죄책감과 결부가 되게끔 판을 짠 거죠. 그리고 샐러드, 어떤 풀떼기, 곡물 이런 거는 도덕적 우월감을 느껴도 된다. 뭐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하든 연예인들을 동원하든 해서 말이죠. 이게 정책 언어와 섞이면 건강한 시민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소비자만이 건강한 시민이야. 결국 정부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해온 겁니다. 먹는 걸로 말이죠. 가장 중요한 먹는 걸로, 딴 것도 아니고.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지방 식단은 과학이기 이전에 도덕 서사, 약간 좀 이렇게 먹는 영양학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런 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의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가이드를 내려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 커리큘럼에 영양학을 배우지 않아요. 거의 한 4시간 배우는 데 있고 아예 안 배우는 데 있고 학교마다 다른데 그렇습니다. 이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식단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불확실성 위에 산업구조와 정치행정 그리고 금욕적 도덕관이 더 씌워진 정책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었다. 영양학이랑은 상관이 하등 없다. 그래서 바꾸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결국은 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것도 교체가 된 거지만 그래도 전에 식단 피라미드보다 훨씬 나은, 이제야 좀 뭐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권할 수 있을 만큼 좀 균형 잡힌 그런 식단 피라미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직도 채소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바꾸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 시스템, 전부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밥그릇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온 식단은 과학 실험실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책, 산업, 도덕관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지방을 줄이자는 권고는 건강 조언이기 전에 위험을 통제하려는 행정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공 탄수화물 산업이 채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관리한 게 아니라 소비 구조를 관리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시 연구자들이 뭐 아기를 가지고만 정책을 만든 건 아닐 거예요. 많은 결정은 정말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선의가 항상 옳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가 자기에게 맞는지 틀린지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와 외부의 객관적인 어떤 증거 자료들을 갖다 꾸준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본인한테 제일 과학적인 그런 방법론이 본인이 가질 수 있게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여정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상 부킹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